삼봉고등학교의 오후는 평소처럼 적막했다. 얇은 겨울해가 하늘에 걸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던 날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강하늘과 3학년 한준혁은 낡은 교실의 뒷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차림새였다. 질긴 천으로 만든 흰색의 생활한복은 오래된 세탁과 수선의 흔적이 역력했다. 검정 고무신은 몇 년은 신은 듯 닳아 있었고 머리는 까까머리였다. 하늘은 책상 위에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책장을 넘기지도 않고 멈춰 있었다. 그는 어쩐지 숨이 답답해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준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있었다. 형도 들려? 하늘이 물었다. 뭐? 준혁은 만화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음이 교실 바깥 복도를 울렸다. 당! 하늘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준혁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학교 정문 쪽으로 검은 군복과 카키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의 붉은 완장이 흔들렸고 가죽 부츠는 땅을 내리찍으며 박자를 맞췄다. 어떤 이들은 칼빈 소총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허리에 수류탄을 매달고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며 거칠고 단호한 목소리로 북한 공산당 구호를 외쳤다. 인민의 적은 모두 청산한다. 거친 외침이 들려왔고 하늘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뭐야? 이게? 하늘은 손이 떨렸다. 공산주의자들이야. 준혁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 동네까지 온 거라고. 학생들이 도망치려다 붙잡히는 모습이 보였다.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와 교사들의 절규가 교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우리도 도망가야 해. 하늘이 마른 입술을 떼며 말했다. 준혁은 만화책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법은 있어. 날 따라와. 복도를 나서자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복도의 구석에서는 붉은 완장을 찬 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을 벽에 밀어붙이고 고함을 질렀다. 몇몇 학생들은 바닥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들켜 끌려갔다. 도망치면 적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붉은 완장을 찬 한 남자가 소리쳤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복도를 찢었다. 저쪽으로 가면 막혀. 준혁은 복잡한 미로 같은 학교 구조를 빠르게 떠올렸다. 그는 하늘을 끌고 교정 뒤편에 있던 차고 쪽으로 달렸다. 차고에는 학교의 오래된 1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준혁은 운전석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열었다. 차 몰 수 있어? 하늘이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다. 몰라도 할 수 있어. 시동부터 걸어. 준혁은 손을 떨며 차의 키박스를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폭음이 들렸다. 붉은 완장을 두른 남자들이 칼빈 소총을 들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 없어. 준혁은 한 손으로 하늘을 밀어넣고 다른 손으로 배선을 뒤적였다.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드디어 들렸다. 됐다. 화물차는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성이 뒤를 쫓았고 차창이 산산조각 났다. 앉아. 준혁이 소리쳤다. 하늘은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학교 정문을 빠져나오자 거칠게 구른 자갈길이 바퀴를 흔들었다. 뒤따르는 무리의 소리는 멀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트럭 한 대가 추격을 시작했다. 잡히면 끝장이야. 준혁이 이를 악물며 핸들을 틀었다. 좁은 시골길을 달리면서 길 옆에 나무가지들이 차체를 긁어대고 있었다. 추격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떡할 거야? 하늘이 소리쳤다. 준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무모한 듯 보이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다. 트럭은 비탈길로 내려갔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채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형 떨어졌어. 하늘이 외쳤다. 뭐? 준혁은 짧게 대답하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이어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돌렸다. 전복된 추격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 멈춰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두 명의 공산주의자가 차량 밖으로 힘겹게 기어 나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그냥 가자. 하늘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대답 대신 화물차의 속도를 높였다. 쿵! 화물차의 앞부분이 전복된 차량을 강타하며 두 남자를 그대로 덮쳤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준혁은 차를 세우고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렸다.
쓰러진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칼빈 소총 2자루와 탄창,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수류탄 4발을 재빠르게 챙겼다. 하늘은 차창 너머로 그를 지켜보다가 그가 소총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형 괜찮아? 준혁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화물차 뒤에 던져 넣었다. 괜찮아. 준혁은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 손이 떨려. 하늘이 낮게 말했다. 준혁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괜찮아. 다시 핸들을 쥐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도망치자. 어느덧 겨울 저녁에 이른 어둠이 깔리고 그 어둠 속으로 화물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에는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다.